자, 여러분, 저 되게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이 5%를 넘었습니다. 잠시. 지금 30년물이, 여기 10년이라고 해서 30년물이 5%를 넘었습니다. 이게 지금 30년물이 5%를 돌파했습니다. 고용료 급등세에 지금 10년물은 4.73, 30년물이 5% 돌파했는데, 지금 제가 금리랑 고용시장과 관계있다고 옛날에 처음에 얘기했었죠? 맞지? 지금, 물가라며 고용시장 관련 있죠? 지금 이 상태면 아마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제일 우려되는 거는 과거 같은 경우에 저런 뉴스 나왔을 때 공포적 폭락장이 온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알고 있어요. 미 주식시장, 침체, 공포 폭락. 그리고 미 국채가 5% 돌파하면 금리 인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성향으로는. 10년물이 4.78, 5%가 돌파했는데 30년물이. 고용 증가율이 이렇게 했다. 이게 만약에 맞다 그러면 인플레 사태가 지금 예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인플레 사태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 정도 인플레를 예상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주가에 악영향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인플레가 증가하면 소비가 격감을 해요. 소비가 격감을 하면 기업들이 대규모로 부도납니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지금 봤을 때 주식의 거품이, 기술주 거품이 상당하거든요. 아직도. 미국 주식 펌핑하여 사상 최고 전 세계 투자 자금 유치한 뒤 인플레 유도 후 채권금리 높여서 빅테크, 경쟁력 있는 기업들 일부만 살아남고 다 부도입니다. 거의 보통 파산 부도 열풍부입니다. 보통은. 저 정도 채권금리면 미 기준금리를 내리기 힘들게 됩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기준금리를 내려야 돼요. 지금 상황 이 불경기에 기준금리 더 올리거나 안 그러면 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거 4년간의 미 국장 화랑이 앞으로 4, 5년 동안 있을 거냐 봤을 때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업률이 이 정도면 인플레가 계속 증가합니다.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트럼프 집권한 다음에 관세 폭탄까지 떨어지면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 환율이 올라가고 역대급에. 우리는 지금 올라가면 다 망해요. 그래서 아주 기준금리를 오히려 내려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보통 4, 5년 정도 지속됩니다. 과거 역사를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재앙적인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5% 돌파했다. 이거는 상당히 큰 사인입니다. 국채 금리만 인플레만 돌파한 게 아니고 세계적인 관세 전쟁까지 겹치기 때문에 앞으로 최근 6개월 동안은 한국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미 국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 되도록이면. 투자할 일이 있으면 좀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라. 아니, 과도하게 미 국장을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뭐 미 국장으로 한국 국장을 버리고 떠나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개나 소나 지금 미 국장 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게 좀 위험한 신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 40%씩 폭락한 동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100억, 10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5.7억에 거래됐다고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100억도. 지금 송도라든지 신도시 위주로 8천에서 1억씩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분양권 마이너스 8천만 원 1억씩. 프리미엄, 표현이 뭐라고? 마이너스 8천만 원. 마이너스 프리미엄. 송도. 전용 면적 34평형이 9억 1천이다. 그러니까 10억 원씩 분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걸 거래해도 살 사람이 있나. 지금 현재. 수도권 인근이 지금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들이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고 서울도 조만간에 마이너스 프리미엄들이 나올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올 연말에 신용등급을 내리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2주 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S&P하고 지금 이게 지금 3월달, 5월달, 7월달인데 3월 전에 끝나지 않으면 잘못하면 상반기에 한국 신용등급을 하락시키고 이게 만약에 5월이나 6월달까지 가면 하반기에 2단계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데 이거를 관리할 행정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신용등급을 지금 한 단계 정도는 내리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도 들어올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지금 3대 신용평가사가 12월부터 주목하고 있다. 올 2월 달에 지금 무디스하고 S&P가 이게 좀 장기화되면, 장기화라는 거는
3개월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됐거든요. 3개월 이상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되면 6개월 이상 넘어가면 신용등급 하락을 할 거. 그러면 환율이 좀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지금 내용을 안 달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정부에서는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에 이게 신용평가를 안 한다는 건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외국하고 이제 할 때, 거래를 할 때 돈을 지급 보증을 못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3대 신용평가사 전부 네거티브 내겠다고 지금 상반기까지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좀 장기화되면 하반기에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나 두 단계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이미 발표를 했어요.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래서 만약 신용등급이 강등이 된다. 무슨 일,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들 무슨 얘기에 제2외환위기 벌어진다고 합니다. 왜? 해외에 있는 돈도 유통이 안 되고 만기 불일치 사태가 마구마구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제2외환위기 공포감이 엄청나게 엄습할 거고 돈 지불 방식이나 여러 가지로 만기 불일치, 외화 만기 불일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지금 다 안정적인데 국가 신용등급이 서울 수도권 30평 적정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너무 다양하니까 그게 연도마다 다르고 지금 이게 평균 가격표인데 전체 평균으로는 2010년에 지어진 건 5억 3천, 2015년에 지어진 건 7억 9천, 2020년에 지어진 건 11억 8천, 2025년에 14억 5천이랍니다. 예상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 순자산 10억 되는 사람이 수도권의 10%입니다. 순자산. 30억 되는 사람이 1%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택 구입이 40%로 보거든요. 40에 60% 재산의 원래 40에서 60%를 적정하게 보는데 주거비 자산의 40에 60%를 주택이라 했을 경우에 뭐 15억이든 20억이든 하려면 1%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1%. 이래서 10%만 주택이 구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90%는 주택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순자산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자산, 뭐 부채, 순자산 10%, 5%, 15억은 3%라네요. 아무튼 30억은 1%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5%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택이 60%치.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부채 덩어리라는 겁니다. 순자산. 근데 주택의 부채를 많이 지는 이유는 주택을 투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상은. 영끌들이 얘기한 대로 주택 구매 거래가 많아지고 뭐가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유가 뭐냐? 기존 주택을 구입해 놓고 그걸로 생계비 대출을 받아요, 지금. 지금 주택 대부분 60%, 70%가 대출 나오는 게 신규 주택 구입이 아닙니다. 주택 생계비 대출이에요. 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다 돌려막기 망하는 겁니다. 그 영끌 선동하신 분들은 자꾸만 구입해 갖고는 아닙니다. 기존 주택 집값이 오르면 그걸로 생계비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게 수도권에 이게 200조인가 그래요, 200조. 생활비 대출.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싸게 주택을 샀어. 집값이 오르면 그걸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택으로 생활비 대출을 하는 거야. 60%가 지금 40%가 주택 구입 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을 생활비로 거의 다 써요. 생활비. 지금 40%가 지금 생활비 대출, 50조가 지금 증가했는데 작년에 20조가 생계비 대출입니다. 생활비 대출이에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틀려요. 지금 주택으로 생계비 대출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주택이 생활비 대출을 받아서 생활 자금으로 사용을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200조가 넘습니다. 집값이 올라갔다는데 생계비 대출해서 지금 먹고 사는 거라고. 주택담보, 국내은행 주택담보 600조 중에 300조가 뭐야? 50%가 생활비 대출, 생계비 대출입니다. 주택 투기 대출이 아니고 주택 구입 대출이나 600조 중에 300조가 생활비 대출, 생계비 대출이에요. 2월 기준 말 주택담보 대출 규모 698조, 주택 구입 목적 이외의 자금 조달 등이 324조. 읽어보세요. 실상은 대출이 투기 대출이 아닙니다. 생계비가 없어 생계비 대출 받는 거예요, 주택으로. 그러니까 영끌에 투기하는 사람은 저기 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소득이 없어서 자기 집값 오르면 그걸 생계비 대출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 끝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비참한 사람 너무 많아지는 것 같고. 사는 사람 대부분 집 사는 게 비참해. 그 멋있는 거 뭐. 집 담보 생계비 대출자. 돈이 없어갖고. 그게 없으면 이제 사채 써야지.